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56쪽에 12번부터 나갈 차례고요. 자, 저를 잠깐 보시고요. 우리가 흔히들 돈이나 자질구레한 물품 같은 걸 빌려줘요. 자질구레한 물건 같은 걸 남한테 빌려주는 건 대여를 한다라고 말하죠. 왜 또 지금 또 여기 말을 갖다가 돈이나 자질구레한 물건 빌려주는 게 대여라 그랬죠. 그랬더니 자질구레하다고요? 얼마만 한 거요? 이러지 말고 그냥 돈 빌려주는 게 대여야.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물건을 빌려주는 건 임대를 한다 그러죠. 임대. 반대로 돈을 빌려오는 건 차입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차입. 사용료 등을 주면서 물건을 빌려 쓰는 건 우리가 임차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차. 자, 여러분, 대여나 차입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대여나 차입에 대한 대가. 이자예요. 그렇죠? 남한테 돈 빌려줬으면 나중에 이자 받아야 될 것이고, 반대로 돈을 빌려왔으면 이자 줘야 되겠죠? 임대에 대한 대가는 뭐냐? 임대료입니다. 임차에 대한 대가가 임차료야. 임차료. 자, 그런데 제가 책에다가는 뭐 월세를 지급하다, 월세를 받다 이렇게 써놨는데, 막말로 우리가 뭐 전산회계라든가 격리실무라든가 이런 기초회계를 공부를 하는 곳에서는 월세를 지급하다, 월세를 받다, 예를 들어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거기서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월세를 주다, 월세를 받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먼저 이거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임대료라는 건 남한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임대료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일반인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아, 나 아직 임대료도 못 냈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임대료는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수익이고 반대로 임차료는 비용이라는 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을 하듯이 그야말로 기초과정에서는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기초회계하는 곳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그냥 임대료를 받다, 임차료를 주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 시험 분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혹시 압니까? 출제 중에서 완전 또라이가 가끔 하나씩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점포 사용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점포의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월세를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의 현금이 10만 원이고, 월세를 지급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임차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되겠죠. 10만 원. 자, 월세를 지급하면 자산이 감소.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비용 처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냥 임차료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임차료는 비용이더라. 이렇게만 알아도 되지만 혹시나 조금 더 들어가자면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계속해서 13번입니다. 대여금 60만 원과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 60만 원과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한다. 차별의 현금. 여러분 현금은 총 얼마를 받았어요? 60만 원과 4만 원이니까 합이 64만 원을 받은 거죠. 현금이란 자산은 64만 원이 증가. 64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뭘 받은 거예요? 대여금을 받았죠. 대여금을 받으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자,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은 늘었지만 대여금이란 자산은 감소하는 거죠. 받을 걸 받았으면 더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드니까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60만 원이 감소하지요. 자, 아니 현금은 64만 원이 늘었고 대여금이란 자산이 64만 원 줄었다면 결과적으로 자산은 4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4만 원 쓰고 이게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수익 처리해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이게 바로 이자 수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급여 강의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오늘은 못 나가네. 거기까지 오늘 나갈 양이 엄청나요. 남들 같으면 이건 뭐 10분이면 설명할 내용인데 진짜 회계는 여기 다 있어. 어려운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투자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넘어가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그 기업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수익이나 비용은 계정 과목 특별하게 중요한 거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들은 외워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이자, 임차료, 임대료,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것들은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단골 계산 문제. 그래서 요건 한 차례 더 반복할래. 그냥 월세로 오다가 월세로 아예 강의할게요.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자,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반대로 이자를 지급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이자를 지급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14번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9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 9만 원.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이자를 지급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자, 15번입니다. 15번. 거래처에 현금 20만 원을 3개월 기한으로 빌려주다. 요거 자꾸 착각하는 분 계셔요. 조금 전에 여기는 대여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 있고 여기는 원금은 나중에 받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자만 받은 거예요. 자, 15번. 거래처에 현금 20만 원을 3개월 기한으로 빌려주다.
현금을 빌려줬네요. 현금을 빌려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따라서 대변에 현금 20만 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것 동시에 남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나중에 빌려준 돈이야 내놔 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증가한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에다가 남한테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하는가? 대여금이라고 말을 해. 대여금. 자,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따라서 분계는 차변에 대여금, 대변에 현금.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라고만 나와 있고 기간 또는 기한이 안 나와 있다면 그냥 이대로 분계하면 돼. 근데 얼마나 있다 받기라고 빌려준지 기한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앞에다가 금방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단기, 오래 있다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장기 라는 말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때 그렇다면은 단기와 장기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장기와 단기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기준서에다가 이 기준을 정해놔야만 하잖아요. 이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 틀리니까 문제 하나를 푸는데 한 2시간 만에 풀었는데 얘 금방 풀었어? 벌써 풀었어?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어떤 문제는 또 푸는데 한 3초 만에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금방과 오래 기준을 정해놔야죠. 이때 금방과 오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거는 1, 2월에 설명할 내용인데 흔히들 말하는 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된 거래. 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 재고자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 그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 이렇게 말하면은 감이 안 와.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매출채권, 재고자산. 얘네 2개는 자산이고요.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얘네 2개는 부채거든요. 이 4가지는 장기와 단기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정상 영업주기 기준과 정상 영업주기 기준과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을 함께 적용을 합니다. 지금 요 말만 기억해 주세요. 정상 영업주기가 뭔지도 아직 설명 안 했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의 목적은 얘가 아니라 이 아래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비용은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라는 주기자가 빠졌네. 주기자가. 정상 영업주기 기준과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 2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장기와 단기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매출채권, 재고자산 그냥 외워두는 건 좋아요. 지금 많이 읽어보는 건 좋아요. 말뜻은 몰라도 왜 속으로 궁금해해야지. 도대체 저 자식이 정상 영업주기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요 1, 2월에 설명할 거라니까. 근데 어쨌든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이 4가지는 장기와 단기를 판단할 때
정상 영업주기라는 것과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고려를 해서 장기와 단기를 판단한다. 나머지 자산부채. 나머지 자산부채의 경우는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죠. 실제로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거고. 나머지 자산부채, 뭐 예를 들어 대여금이니 미수금이니 어쨌든 나머지는 다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무조건 보고 기간 후 12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기간 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를 판단한다. 이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할 때라는 표현을 하면은 이거 괜히 오해하시면 안 돼. 저 자식이 남을 씻고 있네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안에서 말씀은 안 드려도 지금 동강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비율이 사실은 이하고는 저하고는 많이 두루 섭렵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배웠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잊으라고. 그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 잊고 제 방식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장기와 단기의 판단 기준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나마 이것도 빼놓고 이 말을 빼놓고 뭐라고 하는가?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결산일로부터. 시험은 절대로 결산일로부터라고 안 나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물론 맞는 말인데 절대로 기간을 딸 땐 보고기간 종료일부터라도 안 나와. 요 말이 나와 항상.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말을 그나마 섞어 쓰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강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장기와 단기의 판단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1년 법칙이에요? 1년 기준, 1년 법칙 해놓고 또 유식한 티 내려고 다른 말로 one year rule 같은 소리를 하네.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사람 놀리냐? 1년이냐 1년이나 12개월이나 똑같지? 아니에요. 절대로 시험은 12개월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 이렇게 설명하니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을까 봐 이렇게 사례를 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보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매년 결산일이 12월 31일이란 얘기입니다. 매년 결산일이.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날, 요 날이 몇 월 며칠이냐면 2월 1일이야. 남한테 돈을 빌려오거나 빌려줬어요. 이 돈을 언제 받기로 하고 빌려오거나 빌려줬는가? 내년 11월 30일에 받기로 하고 빌려오거나 빌려줬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개월이 걸리는데 여러분 22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 이 돈은 여러분 생각에 단기 대여금이에요? 장기 대여금이에요? 이거요?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이나 단기 차입금입니다. 뭔 얘기냐? 원래의 결제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결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거는 단기입니다. 단기. 바로 요날 결산일로부터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죠.
이거는 단기예요. 그래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건 단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에 기간이 도래하면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붕괴 연습을 할 때도 많은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붕괴, 그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왜 쓸데없는 그런 붕괴 연습을 시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론 문제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못 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년 6개월 뒤에 받기라고 빌려준 돈, 1년 6개월 뒤에 받기라고 빌려준 돈은 장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이에요? 모르죠? 왜? 요날부터 1년 6개월 뒤면은 장기가 될 것이고, 요날부터 1년 6개월 뒤면 단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3개월 뒤에 받기라고 빌려준 돈은 뭐야? 이것도 모르죠? 요날부터 13개월은 이거잖아. 그 이후에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12개월 있다가 받기라고 빌려준 건 이건 뭘까요? 12개월, 정확히 12개월 뒤에 받기로 한 거. 이거는 무조건 단기야. 왜? 이 안에 보고기간 중 어디에서 출발해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죠? 자, 요때부터 출발을 해도 정확히 1년 있는 12월 말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기간이 도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12개월 있다 받기로 한 건 단기.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6개월 뒤에 받기로 한 거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6개월은 이 중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도 요 안에 도래하잖아요. 단기가 되겠죠? 자, 단기와 장기의 판단 기준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기준, 혹 이것까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 1월 달에 강의할 내용인데 이거 기억하길 바랄까요? 사실은 기대는 했죠. 어쩌다 한두 번 정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기억 못하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장기와 단기의 판단 기준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기준. 자, 됐습니다. 16번입니다. 거래은행에서 현금 50만 원을 대출받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은행한테서 빌려왔다는 얘기죠. 자, 뭘 빌려왔어요? 현금을 빌려오면 현금이 늘어나죠? 얼마가 늘어요? 50만 원이 늘어나죠? 빌려온 돈은 차입금이죠. 그런데 기간이 뭐라고 나왔어요? 6개월이라고 나왔죠? 단기 차입금이요? 장기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당월 번 월세 7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당월 번 월세 7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 늘어난다. 차변에 현금 7만 원.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라 그랬죠.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대변의 임대료. 이자를 지급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자,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보면 저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뭔 얘기냐면은 거기 아래 보면 분계 거래 종류가 나와 있죠. 거래 종류 56페이지 해설 보면은 분계란에 거래 종류가 나와 있죠.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은 52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나중에 요 내용을 미리 설명할게요. 우리가 흔히들 회계상의 거래,
뭐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흔히들 말해 입금거래, 출금거래, 대체거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우리 시험과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이고, 자, 그 아래 보면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하고 나왔어요.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거래 종류.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거래 종류, 뭔 얘기냐면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가 그 기업의 당기순 손실이나 당기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에 따라 분류를 할 것 같으면 거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환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손익 거래라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혼합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 종류는 세 가지: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 자, 말의 의미는 이렇게 돼요. 말뜻까지 몰라도 상관은 없겠으나 교환 거래란 말뜻 그대로 교환은 일어났지만 그 기업의 순손익에는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 손실, 당기순이익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가 교환 거래입니다. 손익 거래는 거래가 일어났다. 거래가 일어난 만큼 그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손익 거래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건 감소하건 둘 중에 하나예요. 혼합거래는 두 개가 섞였어요. 뭔 얘기냐? 거래가 일어났으면 그 거래 중 일부만이 당기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어쨌든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에 따라 분류하면은 거래 종류 세 가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교환거래란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손익거래란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혼합거래란 거래 일부만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말뜻은 그렇게 되는데 시험에 이게 말뜻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교환거래가 아닌 것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혼합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그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하죠. 흔히들 자산, 부채, 자본을 남자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 특별히 말이 없이 수익 또는 비용 하면은 당기손익만 의미하는 거예요.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은 아닙니다. 당기손익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자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거예요. 교환거래란 뭐냐? 분계를 하다 보니까 차변에도 남자, 대변에도 남자, 남자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차변에 여자, 대변에 여자, 여자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이게 교환거래입니다. 손익거래란 분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차변에 남자, 대변에 여자, 또는 차변에 여자, 대변에 남자,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거래가 손익거래예요. 혼합거래란 차변에 남자, 대변에 남자, 여자, 또는 차변에 남자, 여자, 대변에 남자,
이런 게 혼합거래예요. 여자가 있는 자, 한쪽에 여자만 있으면 잠시 후에 여기서 사실은 이제 남자끼리 마주보고 있어도 교환거래고 여자끼리 마주보고 있어도 사실은 교환거래인 건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거래 결합관계 설명할 때 이래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자의 적은 여자. 그렇죠? 사실은 여자끼리 마주보고 있는 거래는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굳이 쓴 이유는 항상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요거 강의함과 동시에 이렇게 지우는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우는 표시를 하는 이유는 달리 아니라 사실은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도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 뒤에서 뭘 배우느냐면은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라는 단원에서 자,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아닌 분들은 그때 가서 배울 거니까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라는 단원에서 과거 기간의 오류, 이걸 우리 전기 오류라고 말을 하는데 자, 어쨌든 됐고 회계상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해.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이때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자동 조정적 오류와 비자동 조정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고요.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다시 두 가지, 재무상태표 오류와 포괄손익계산서 오류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둘 다 잘못됐을 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잘못되었을 때는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때 요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분계를 봤더니 아무 쪽에도 여자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교환거래야. 한쪽이라도 여자가 있어. 손익거래예요. 여자가 있는데 그 방에 남자도 같이 있으면 이게 혼합거래예요.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 요 내용 하나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상품을 매입했다는 말이 있거나 매출했다는 말이 있거나 환출시켰다는 말이 있거나 환입되어 왔다는 말이 있거나 할인을 해주거나 할인을 받았다는 말이 있거나 애누리를 해주거나 애누리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면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상품을 매입, 매출,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를 해주었다는 말이 있으면은 최소한 얘들은 답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답이 아니다. 왜 답이 아니냐? 자, 오늘만 해도 간단하게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를 몇 가지를 설명드렸죠? 오늘만 해도 상품 매출할 때 분계를 5가지 설명드렸죠?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많은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식력 있는 시험에서는 최소한 이것들이 답이 되게 출제될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개별 학원들은 가끔 모의고사 할 때 왜 걔들을 답이 되게 출제를 해?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강의를 듣고 나서 에이,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반문을 해. 이렇게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거 무슨 계정이에요? 하면은요, 자, 이거 무슨 거래예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환거래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여러분들은 말고.
현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상품은 무슨 계정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산이라고 대답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알아? 자산인지. 이거는요, 여러 가지 섞였을 수도 있어요. 혼합 계정일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수익도 들어가 있고 비용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 답이 틀려져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시험에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말뜻 먼저 기억합시다. 여러분, 매입을 했다는 얘기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왔다는 얘기죠. 매출했다는 얘기 뭐 했다는 얘기야? 팔았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강의할 땐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건 뭐 이러면서 강의했는데 다시 이런 뜻이죠. 환출은 뭐냐? 환출이란 매입했던 상품을 반품하는 겁니다. 되돌려 보내는 거죠. 매입했던 상품을 반품하는 걸 환출을 한다 그래요. 시험 볼 때는 그냥 반품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환출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환입은 뭐냐? 반대로 매출했던 상품이 반품되어 오는 거예요. 반품되어 오는 거. 시험 볼 땐 반품되어 오다, 반품 받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환입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할인과 애누리. 할인도 금액을 깎는다는 뜻이고 애누리도 금액을 깎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금액을 왜 깎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애누리는 그 상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게 애누리야.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등급 착오, 파손 등의 사유로 해서 금액을 깎는 건 애누리. 할인은 품질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게 아니라 기간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거, 기간.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상값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약속 날짜보다 미리 주거나 미리 받는 경우에는 돈 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이자 정도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줌마 이거 배추 한 단에 얼마예요? 5,000원인데 어머 너무 힘들었다. 이것 좀 할인해 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소리 들어. 그건 할인이 아니라 애누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상품과 관련된 이 거래에서는요, 상품을 매입하다, 매출하다, 환출하다, 환입하다, 할인하다, 애누리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는 최소한 거래를 분리하는 문제에서 답이 아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 아래 답을 보고 56쪽에 보면은 1번부터 쭉 17번까지 나와 있죠. 말로 긋다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현금 자산이다 남자, 자본금 자본이다 남자, 여자가 없죠. 교환거래. 2번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남자, 현금 자산이니까 남자, 여자가 없죠. 교환거래. 3번과 4번은 답이 아니죠. 상품을 매입하는 거니까. 5번 차변의 건물 현금이고 차변의 건물 대변의 현금. 건물 자산이다 남자, 현금 자산이다 남자, 남자끼리 마주보고 있으니까 교환거래. 6번 차변의 당좌 예금 대변의 현금. 당좌 예금 자산이니까 남자, 현금 자산이니까 남자, 교환거래. 7번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차량 운반구 자산이다 남자, 미지급금 부채니까 남자, 남자끼리 마주고 있으니까 교환거래. 8번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급여 비용이니까 여자예요. 현금 자산이니까 남자. 어쨌든 여자가 있죠. 손익거래. 9번은 상품을 매출하는 거죠. 답이 아니다. 10번 차변의 미수금 자산이고 대변의 토지 자산이고 유형자산 처분이 이건 수익이죠. 수익 있는 그 방에 남자도 같이 있죠. 자산부채 자본도 같이 있죠. 혼합거래. 다음 11번 현금 자산이다. 남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기죠. 한마디로 자산입니다. 자산을 차감시켜줄 항목이란 얘기지. 어쨌든 자산을 평가해주는 계정이니까 자산이에요. 자, 현금 자산이다. 남자.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자산이니까 남자. 대변의 건물 자산이니까 남자. 유형자산 처분이 이건 수익이니까 여자. 여자가 있는 그 방에 남자도 같이 있으니까 혼합거래. 8번 차변의 임차료 비용이죠. 여자. 대변의 현금 자산이니까 남자죠. 여자가 있으니까 손익거래. 13번 차변의 현금 자산이다. 남자. 대변의 대여금 자산이다. 남자. 이자 수익. 수익이니까 여자네요. 여자가 있는 그 방에 남자 같이 있으니까 혼합거래. 14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여자가 있으니까 손익거래. 15번 차변의 단기대여금 대변의 현금. 여자가 없으니까 교환거래. 16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여자가 없으니까 교환거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여자가 있으니까 손익거래. 자, 제가요 이거 강의할 때 뜬금없이 왜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하냐고요. 계정 과목만 많으면은 물론 나중에 이익 계산할 때 이때도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걸 괜히 계정 과목 많으면 계정 과목만 많으면 무조건 혼합거래로 생각하는 분이 계셔. 예를 들어 차변의 여비, 차변의 급여, 통신비,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거 무슨 거래예요? 비용이죠. 비용이죠. 여자가 있는 방에 남자도 같이 있어요? 여자만 있죠? 손익거래라는 거지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거래 종류 설명을 할 때는 거기 보면 예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풀 것이고 설명은 이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 따라서 잠시 쉬었다가 9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